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는 21쪽 보험의 성립 조건, 서브노트는 7쪽부터 갈게요. 역시 지금 보험 파트는 다 중요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먼저 특징, 보험의 성립 조건 딱 보니까 지금 6가지. 6가지 중에 5가지 써봐라, 6가지 다 써봐라 합니다. 암기팀 먼저 갑니다. 항상 제목이 보험의 성립이 조건이에요.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냐 봤더니 하나 보실게요. 자, 암기팁이 우리 한우 있죠? 한우가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발톱까지, 뼈까지, 꼬리까지. 그런데 비계는 쓸 데가 없죠. 그래서 한우의 비계는 다 부질없다가 암기팁이고 하나하나 갈까요? 한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정적 손실, 우는 우연한 손실이겠죠. 손실의 우연 또는 우연한 손실 상관없어요. 한우, 비재난적. 재난적이면 우리 카타스트로피 영어로 대재, 지진, 한 번 100억 이러면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겠죠. 자, 이렇게 써 이런 거. 재난적 손실이 아닌데 손실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된다. 한우 비쪽 계산 가능해야 되죠. 계산 가능인데 조금 더 정확한 말은 답안 쓰실 때 제가 암기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계산 상관없지만 이렇게 측정 가능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계산과 측정이 다 요 파트에서 나오는데 자,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한우 비 측은 다 부질없다 애매하긴 한데요.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 측정 가능 답안 쓰실 땐 계산도 좋지만 측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암비팁은 한우 비계 했죠? 계산 가능해야 된다. 무엇이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우 비계 다 했죠? 다 부질없다. 부담 가능해야죠. 보험료가 한 달에 1,000만 원 과연 못하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한 달에 뭐 10만 원 안쪽, 뭐 10만 원 안팎 괜찮죠. 부담 가능한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1,000만 원은 좀 그렇죠. 부담 가능한 보험료야 된다. 질적으로 동질적으로 질하면 항상 동질이죠. 동질적 위험이 항상 따라 붙죠. 다수의 동질적 위험 또는 동질점이 다수 존재한다. 키워드. 자, 그러면 보험의 성립 조건 한우 비계는 다 부질없다. 6가지 중에 5가지 쓴다. 또는 6가지 다 쓴다. 두 번째는 서술해봐라. 이 중에 몇 개 해주고 써봐라죠. 그럼 15점이죠. 자, 또 써볼 때 어떻게 한다? 키워드. 무조건 키워드 쓰십니다. 키워드 쓰고 한 키워드만 한 줄 이상 넘기지 않기. 한 이슈마다 3줄, 4줄 이상, 3줄 이상 쓰기 없기. 많으면 2-3줄. 보통 2줄로 끝냅니다. 갈게요. 동질적 위험은 뭘 동질적 위험? 동질적 위험이란 이걸로 갈까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색깔로. 동질적 위험이란 빈도 규모 항상 나오잖아요. 빈도와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것을 말한다. 끝. 다 끊습니다. 주저리 주치지 마세요. 보험의 성립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동질적 위험이 다수가 존재하고 그 위험은 각각 독립적. 키워드 다 나왔죠. 동질적 위험이란 규모와 빈도가 같거나 비슷하다. 그 다음에 얘는 위험이란 다수 존재하고 각각 독립적이다. 끝. 더 이상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됐습니다. 자, 손실은 우연해야 된다. 고의나 사기는 보상하지 않겠다. 우연이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서술이라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사기와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요? 보험자. 항상 입증 책임은 주장 입증 책임입니다. 그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가 주장합니다. 너 사기쳤지? 너 그거 고의다라고 주장해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죠? 보험회사죠. 너 사기야? 보험료 못 줘. 무효야. 보험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 주장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보험자가 입증하죠. 만약 입증을 못하면 우연이 아니라고 해서 입증을 못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입증 못했으니까 입증을 못하면 우연인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면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쓰면 길어집니다. 쓰면 좋겠으나 얘만 답 쓰는 게 아니죠. 이거 더 쓴다고 1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뭐 쓰셔도 좋습니다. 키워드, 그 다음에 한정적 손실입니다. 어느 면에서 한정이냐? 사고 원인과 발생 장소와 시간, 장소가 다 특정적, 제한적, 한정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별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끝. 그 다음에 키워드입니다. 비재난적, 맞아?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 끝. 넘어가세요. 끝. 그 다음에 계산, 확률적으로 계산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손실해야 된다. 즉, 손실 발생 확률이 추정 가능해야 된다는 뜻.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된다. 키워드는 종적, 횡적으로. 그렇죠? 분산 가능하다. 이렇게 끝. 이게 다예요. 서술형 쓴다고 15점 나왔다고 막 어떻게 막 한 바닥을 다 쳐야 돼.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슈만 정확하게 기억해내고 이슈별로 키워드 몇 개 쓰고 문단 붙이면 끝납니다. 아셨죠?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디 꽂자고 막 쓰는 사람들 있죠. 점 잘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옵니다. 출제자는 항상 키워드를 좋아합니다.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로 가보시면 특별히 없습니다.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있죠. 동질적 위험 다수 존재한다. 쭉쭉 가실게요. 손실 우려인데 얘는 사기 고의 나올 거고요. 한정적, 시간, 장소 등등의 특정으로 한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크면 안 된다. 확률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다 됐죠. 여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개념 없고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된다. 키워드는 종적, 횡적. 종적은 시간적, 여기 횡적. 자, 그러면 출제자 가로치면 여기다가 칠 수도 있고 여기다 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칠 수도 있고 이런 가로넣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넣기는 제가 강의 드린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찜해서 명사 기준으로 서술을 뺀 명사 기준으로 키워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보시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이 제목을 떠올리고 각각을 떠올린 다음에 눈 감고 거기 키워드가 두세 개 떠오른다.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눈 감고 읽고 나서 눈 감고 키워드가 딱 떠오르는데 하나도 안 떠오른다. 그럼 이해 안 하신 거예요.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의 기준 여기 두지. 여기 다 중요해. 자, 서브노 들어옵니다. 자, 보험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 딱 크게 갑니다. 자, 순기능 몇 개 딱 나오네요. 이렇게 6개. 암기팁 해놨죠? 지금 다 38,000%입니다. 다 중요해요. 지금 다 각각의 이슈들이. 기능 하면 순기능, 역기능. 신용, 손실, 투자, 불안. 신용, 손실, 투자, 불안 갑니다. 신용. 계약자의 신용이 증대된다. 우리 그런 거죠. 어디 건설이나 이런 공사 같은 거 설계사분들 보험 사실 때 너 보증보험 증권 끊어와. 신용을 높여야죠. 그래야 받을 수 있어. 여기 신용, 그 다음에 보험에 들어서 손해보험이니까 이득은 없어도 손실은 회복시켜주죠. 그 다음 여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죠. 보험에서. 그래서 보험에서는 그 보험료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회해서 SOC 사업 간접 조반에 투자하기도 하지요. 보험회사가. 그런 부대사업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보험업법에.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원. 이게 뭐냐면 이것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 기금 마련해서 투자 재원도 쓰고 자원의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다방면에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 투자 불안 좋죠? 투자 재원 마련,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그 다음 불안 감소. 당연하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불안함이 줄어들잖아요. 든든하죠. 그 다음에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그래서 신용손실 투자 불안, 신용손실 투자 불안 써봐라. 요거 각각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기능에서는 여기 제목 정도 알아두시고 이 안에 들어가서 깊이 있어 의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쭉 저기 한 번쯤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 안에 가로놓기 정도나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에 따로 제가 읽어드릴 말 없고 여러분이 혼자 읽으셔도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시는 내용이에요. 저희 특별한 의미 있는 내용 아니고 보험이나 보험 이론 쪽에 손해사정 이론에도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 그래서 여기는 제목만 정확하게 해도 되겠다. 됐을까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순기능 신용손실 투자불안, 신용손실 투자불안, 이런 거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됐습니다. 자, 암기로 보나, 뭐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은 나왔죠. 나왔습니다. 여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5점짜리 제가 보여드렸죠. 강의 시작에 처음에. 출제자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된 것 같아요. 역기능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녹여내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서 가로놓기 3개를 만들어서 고점을 줬어요. 나왔죠? 그러나 이거로 끝이 아니야. 왜? 보험 이론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빼면 말이 안 돼요. 보험에서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나오기엔 너무 아깝죠. 그거 5점짜리 가로놓기 3개로 퉁치고 지나가기에는 안 되죠. 그래서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데 이쪽에 해볼게요. 자, 일단 역기능에서는 암기 팁, 사업비, 사기, 과장이 3개입니다. 써봐라 할 수 있죠. 일단 써봐라. 보험의 역기능을 업무업소 내용을 쓰시오. 그러면 사업비가 발생하죠. 필연적으로. 부가보험료가 얘 때문에 있죠. 사업비. 그 다음에 보험 사기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증가하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사고에서 위험을 확대 과장하거나. 됐을까요? 그 다음에 손실 과정, 방금 말씀드린 손실 과정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죠. 보험료가 다시 올라가죠.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이 비용을 떠안습니다. 그게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역기능이고. 여긴 그렇다고 퉁 칠게요. 자, 근데 여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냈던 것 같은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요. 단순 암기를 떠나서 서술형으로 15점, 30점도 가능하거든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비교 설명의 항상 키포인트는 서술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공통점 차이점입니다. 그거 답안 작성하면 끝나요. 그게 몇 페이지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교 설명에서는 공통점 차이점 설명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각각의 정의를 쓰고 공통점 차이점 답안 작성하면 완벽한 답안이에요. 가실게요. 그리고 답안에 이 내용만 다 쓰셔도 15점 넘어요. 볼게요. 역선택. 키워드는 역선택이죠. 보험 가입 전 또는 보험 가입 당시의 행위를 말합니다. 고지 의무가 계약자한테 주어지죠. 얘를 위반하죠. 이번에 가로놓기가 정보 비대칭 나왔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이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당연히 보험에 드는 사람이 자기만 알지 보험회사가 무슨 수도 다 알겠습니까? 그 불특정 다수의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정보 우위에 있죠. 정보 비대칭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계약자 우위죠. 이 상태에서는 위험이 고지의무 위반해서 이렇게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자 단체 위험은 계속 증가하겠죠. 위험한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계속 보험을 하죠.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돼서 당연히 보험금이 증가하겠죠. 보험금이 증가하면 손해율이 올라갑니다. 손해율이 올라가면 다음 연도부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피보험자는 처음에는 보험료가 한 달에 10,000원이었는데 계속 해가 갈수록 20,000원, 30,000원. 좀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중국 사람들이 다 타먹고 있어요. 분석 자료가 나왔죠.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적자를 보면 구성원별로 보니까 당연히 흑자여야 정상입니다. 왜? 저 건강보험료 상당히 많이 내는데 병원에 가본 적이 가물가물해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는 지인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분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자기 명예 못 살 거래요. 젊은 층 20대 친구 한 말입니다. 엄마 내가 일찍 죽으면 걔들 때문에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랬대요.
쟤들은 조직적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악착같이 타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근데 건강보험은 4대 보험 강제보험이니까 소멸하지는 않겠죠, 국가적으로. 어쨌든 그런 사람들만 작정하고 들어와서 하니까 손실이 나니까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해마다 건강보험료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쓰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이후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제 보험 가입했어. 위험 관리에 소홀하게 잡으려면 할 때는 야, 나 보험료 탑, 보험금으로 땜빵해. 이렇게 행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손실 경감 노력. 손실이 발생했는데 불렀어. 아야 보험료 탑. 빨리 가서 뭐라도 덮고 물이라도 뿌고 뭐라도 덮어서 불 끌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아야 보험금 타면 냅다 회피한다거나 방금 손실 방치를 확대한다거나.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위험 유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비교 설명에서 공통점 차이점. 5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한 거고 15점으로 준비한 서술형까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빼놓고 보험을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볼게요. 공통점 좋죠? 차이점. 역선택, 도덕적 해. 완벽하죠. 이거 다 써도 15점 한 바닥 충분히 넘어가요. 자, 공통점.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 우리가 말해 여기서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많이 봤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보 비율입니다. 요 비율이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비율이 높아지면 역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도 증가한다. 한 줄 써주시고. 이익의 귀속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당사자한테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손해의 부담은 차후의 보험료로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가 다 떠안게 됩니다.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이후에, 여기는 전에 보험자가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 가입자가 가입하게 되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행동으로 사기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둘 다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키워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이죠. 이게 답니다. 답안 쓰시 더 말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걸 출제자가 10회 5점으로 낸 겁니다. 여기 안에 이 페이지하고 제 서브노트 이 페이지하고 이 앞에 있던 키워드가 다 답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정보비대증 있어 지워볼게요. 답안이 3개 있었는데요. 여기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답안이 그게 5점이었어요. 이렇게 다예요. 약하죠.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그렇게 퉁치고 만다고? 아니요, 약해요. 반드시 또 건드릴 겁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비교 설명하시고 15점.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11일에 나올 수도 있고 언젠간 반드시 나옵니다. 15점. 아마 출제가 시험이 최차가 진행될수록 반드시 비교 설명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